대한민국 부동산 상승론자와 하락론자가 침을 튀기며 싸우는 가장 첨예한 갈등의 현장입니다. 출산율 최저점과 21년도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두 진영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더욱 깊어졌는데요. 점점 무게추가 옮겨가더니 하락을 기정사실화하는 분들, 집값의 대폭락을 예상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 듯합니다. 제가 예상이라고 말했는데요. 폭락할 거라 예상하는 분들의 근거를 장기간 읽어보고 나니까 드는 생각은 그분들은 폭락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폭락을 기원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현재 부동산이 23년 하락장을 맞고 다시금 전세가율이 회복하면서 23년 저점 대비 12%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인지, 지금의 가격 또한 말도 안 되는 거품인지, 23년도 상반기의 깊은 조정 가격 또한 거품인지 과거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빠르게 1인칭으로 표현하겠습니다. 2003년 저는 경기도의 신도시로 이사 갔습니다. 그때 분양가 2억 원으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2019년 같은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 84제곱미터 분양가 5억 원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1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가격이 약 2.5배 증가한 셈이죠. 2003년에 3인 가구가 2019년에 같은 지역, 같은 평수, 비슷한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때에 비해서 약 3억 원의 분양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셈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대상승장을 겪었고 2023년에는 같은 지역에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미분양의 여파로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 9억 원에 나왔었습니다. 이는 2003년 대비 약 4.5배, 19년 대비 약 1.8배 상승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 2억 원이 필요했던 가구가 2019년에는 5억 원, 2023년에는 9억 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는 03년 대비 23년도에 7억 원이나 더 필요하다는 뜻이고 가구는 소득과 부채를 활용해 9억 원을 더 마련해야 실거주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2003년도에 2억 원이라는 가격은 거품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합리적인 가격이었고 수긍 가능한 가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 2023년에 9억 원이라는 가격은 그때보다 7억 원이 더 있어야 하며 단순히 한 가정의 남성과 여성이 근로소득으로만 일을 벌어야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액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60년대생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를 변수로 여기고 포함시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을 시작한 시점을 80년대라 가정하고 23년까지 약 40년간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산을 축적했으니 이 자산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주요 선진국들이 그러하듯이 나라의 대부분의 부는 현재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가 고도로 성장한 시대에 가장 많은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던 세대가 그들 세대였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그러한 부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흐름일 겁니다. 40년간 축적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산, 그들 자산 대부분이 어디로 흘러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흘러갈까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산이 그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그 자리 그대로 주머니에 있진 않을 겁니다. 계속 들고 가면 나중에 상속세를 내게 될 텐데 10억 원 공제를 받아도 10%에서 50%의 상속세를 내게 되기 때문이죠. 상당히 많은 양의 자산이 나라의 국고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선 그렇게 될 바에 자녀 결혼 시의 지참금 또는 손주의 증여, 하다못해 손주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정말 높고 현재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그 돈을 내느니 자녀들한테 그들이 살아있을 때 더 쓰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겠죠. 따라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2억 원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죠. 03년도에도 합리적이었던 그 금액, 분양금액 2억 원은 현재 소득으로도 충분히 마련 가능한 금액이죠. 30대가 가지고 있는 평균 자산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마련 가능합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가진 평균 자산을 보시면 7억 5천만 원인데요. 그중 약 40%를 뺀다면 3억 원이 되겠죠. 대략 3억 원을 지원받는다면 5억 원이 됩니다.
9억 원짜리 매물에서 5억 원을 뺀 나머지 4억 원은 대출로 원리금 균등 납입을 한다 해도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월 납입금을 보시면 수긍이 가실 겁니다. 물론 소득이 어느 정도 확보된 맞벌이 기준인 것은 당연합니다. 누군가는 이 금액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몇 억 원이나 되는 돈이 그렇게 말로 따지니까 쉬운 금액이지 직접 벌어서 모으는 게 쉬운 것 같냐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못 만들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게다가 주거 옵션에서 신축 9억, 전용 84제곱 32평 아파트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신축에서 59타입, 방 3개, 화장실 2개도 있고 구축과 빌라까지 포함한다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주거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주거 옵션인 비싼 신축 아파트, 그것의 9억 원이라는 가격이 가능한 가격이고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평균 자산에서 보수적 수치만 가산해도, 이렇게 계산을 해도 해당 금액이 커버가 되는데, 서울 지역의 특성을 생각하면 서울 부모 세대의 자산은 훨씬 더 높겠죠. 지원 금액도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이 흐름대로 생각해보면 지금의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거품 가격이 아니라는 결론에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느 정도 화가 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불쾌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나라의 미래와 그리고 중산층, 그리고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해서 모두가 신축 아파트 32평에 4억에서 5억 정도만 딱 내고 내 집 마련을 해서 살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격에서 그렇게 반토막이 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40년간 쌓여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산이 반토막 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였던 경제 성장의 열매가 타노스 핑거스냅 당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실물 경제는 파탄나고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선 도소매업 하시는 분들부터 직격탄을 맞게 될 겁니다. 우리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이 살벌한 경제 폭풍에서 아무 탈 없이 지내던 대로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사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그 침체의 여파는 피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집이 있는 집주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자산이 반토막 나서 목숨이 간당간당하겠죠. 그들도 살기 위해서 매물을 매각해야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이 폭락하면 또 누군가는 이를 기회로 삼아서 사겠다고 달려들 텐데 아마 그들은 중국 자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더 쏟아져 들어오겠죠. 중국인들이 헐값에 한국 아파트를 사들여도 일단 집주인 입장에서는 살고는 봐야 하니까 감사하다며 넙죽절하고 팔아야 될 겁니다. 아파트 반값 되길 바라는 분들은 정말 그런 상황을 바라시나요? 부동산을 두고 벌어지는 이 첨예한 각축전에서 여러분들이 시각을 달리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집은 우리가 사는 집인 만큼 이것을 빌리거나 소유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물자, 치안, 교육기회, 교통환경, 자연환경까지,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수년간 쌓인 한국인의 헤리티지를 얻는 징표가 바로 부동산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동산과 집을 족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족쇄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외국인들도 모두 부러워할 만한 대한민국의 유무형의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한국 부동산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만큼 그 가치를 대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비던스였습니다.